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특강 2교시 실기시험 부분 네 번째 시간입니다. 36번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식도에 음식이 꼴딱꼴딱 잘 넘어가게 연화가 잘 되게 하는 것은 식도의 각도를 잡아주는 자세예요. 누워서 먹는 것보다 앉아서 먹는 게 좋고, 앉아서 먹을 때도 턱을 당긴 자세로 각도를 잡아서 먹으면 걸림이 없이 잘 넘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식도와 기도의 각도를 잡아주는 거죠. 37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이렇게 관을 통해서 영양액을 드시는 분들은 대체로 스스로 삼킬 수 없거나 의식이 없는 무의식 환자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코에서 위까지 관을 넣는다. 그래서 코 비자, 복위, 비위관 영양, 경관. 그래서 이 비위관을 넣고 나면 이 경추를 지나가는 통로에 관을 넣은 거라서 경관 영양이라고도 불러요. 우리말로는 콧줄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냐? 1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발라주도록 한다. 이 관이 코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코가 말라있고 불편해요. 그래서 윤활제를 바르면 좋다. 38번에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가루약을 탁탁 털어서 주는 사람은 없어요. 물에 녹여서 바늘을 뺀 주사기로 조금씩 넣어주도록 한다. 39번 염증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약을 넣고 나서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도록 한다. 또는 오른쪽 귀가 위로 가게 해서 15분 정도 누워있도록 한다. 40번 정맥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닌겔을 맞고 있어요. 간호사가 닌겔을 놓고 속도를 조절해 놓고 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4번 닌겔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똑똑똑 잘 떨어지고 유지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간호사를 부르도록 한다. 41번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 대상자는 치매 중풍 화상, 거동이 불편한 수발이 필요한 대상자예요. 연세는 65세 이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편마비가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낙상 사고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은 늘 좋은 거예요. 그래서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자, 그러면 편마비 환자는 어느 한쪽에 마비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건강하죠. 마비된 쪽으로는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마비일 때는 왼쪽에 설치하고 왼쪽이 마비일 때는 오른쪽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42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침상이라는 말은 침대에 있는 상태를 줄여서 침상이라고 해요. 배출한다, 대변을. 똥 싼다, 침대에서 똥 싸는 대상자를 똥을 잘 싸게 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자,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똥을 항문 있는 왼쪽 좌측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줘요. 목욕탕에 가면 세신 이모가 이렇게 복부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때도 이 세신 이모도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해요. 대장의 대부분은 왼쪽에 있고 무엇보다 똥이 나가는 출구인 항문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똥을 왼쪽으로 밀어요. 오른쪽에 있는 똥을 왼쪽에 밀어요. 이런 마사지도 똥을 잘 싸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이동변기는 현대판 요강이죠. 자, 어느 한쪽이 마비가 있으면 이분은 늘 낙상 사고가 생길 위험이 높으신 분이에요. 마비가 없는 분보다. 그러기 때문에 마비가 있는 쪽으로 몸이 기울고 힘이 없죠. 그래서 이왕이면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이동 변기가 좋다. 그래서 5번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44번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오줌을 지렸어요. 실금은 지린다예요. 자, 실금 지렸어요. 오줌을 지렸어요. 요실금. 똥을 지렸어요. 변실금. 실금 후. 그러면은 여기서 실금이라고 했으니까 똥도 지리고 오줌도 지렸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렸을 때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 때 문어적인 표현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돼요.
자, 기저귀는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바로 채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는 대체로 바로 채워요. 하지만 이것은 시험장 문제니까 배뇨 간격을 맞추어 소변 보는 연습을 시킨다. 스스로 소변을 보도록 격려한다. 지지한다. 이런 문장이 정답이죠. 그래서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배출한다. 요를 개똥이님이 소변을 몇 시간 간격으로 배출하는지 맞추어서 소변 보는 연습을 하게 한다. 소변을 보게 한다. 이런 문장이 정답이죠.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45번 유치 도뇨가 유치 둔다. 요도의 요 소변이 지나가는 관을 그래서 소변줄이에요. 소변줄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소변줄을 꽂고 있으면 배뇨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배뇨감. 자, 배뇨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배출하고 싶다, 요를. 오줌을 싸고 싶은 욕구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변이 생기는 대로 그대로 줄을 통해서 내려가서 소변백에 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변줄을 하고 싶은 분이 여봐 나 소변 마려 라고 했을 때는 5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줄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줄이 빠졌다면 빨리 간호사를 부르도록 한다. 자, 46번 대상자의 의치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의치관리죠.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싹싹싹 닦도록 한다. 그리고 보관할 때는 투명한 용기에 물을 담아서 그 안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한다. 말라서 틀어지지 않도록. 47번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은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빗죠. 그래서 2번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한다. 자, 머리가 엉켰을 때는 물을 묻히거나 글리세린을 묻히거나 헤어 오일을 묻히도록 한다. 48번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젊은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피부가 늘 말라 있어요. 피부 건조증이 있죠. 그래서 보습이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3번 보습 기능 있는 비누를 사용하도록 하고 늘 촉촉한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도움이 되는 행위를 찾으시면 돼요. 촉촉하게 하는 거. 49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발에다가 말초라고 쓰고 허벅지에다 중심이라고 쓰세요. 닦을 때 공식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배꼽은 동그랗게, 위방은 동그랗게 닦는다. 꺼즈 한 면에 한 번만 닦고 솜 한 개에 한 번만 닦는다. 안쪽에서 바깥쪽,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초에서 중심, 발에서 허벅지로 닦으면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는 마사지도 되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5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발이 아래로 간 자세로 살아요. 누워있어도 아래로 가고 앉아있어도 아래로 가고 서서 걸어도 아래로 가요. 자, 그래서 하지 쪽에 피가 고여있게 되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하지가 부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벽을 향해 다리를 하지 거상하고 한 30분 정도 있어주는 거 심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장에 피를 다시 보내서 허혈을 메꿔주고 피가 비어있는 허혈을 메꿔주고 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을 증가시켜주는 가장 좋은 습관은 평소에 하지 거상을 자주 해주도록 한다. 거상은 올리는 거예요. 다리 쪽을 올리도록 한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이 불편하니까 왼쪽은 건강하죠. 그래서 불편한 쪽 머리 건강한 쪽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오른팔 머리 왼팔이죠. 불편 머리 건강 5번. 자, 51번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옳은 것은 정상적으로 일어난 그림 1번 눈으로 익히세요. 52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가 애기였을 때는 유모차를 탔고 노인이 돼서 아프면 바퀴가 달린 의자 휠체어를 타요. 휠체어를 접는 것도 유모차하고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가다 나예요. 가. 잠근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리도록 한다. 시트 가운데를 들으면 접어져요. 그래서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53번 편마비 대상자. 어느 한쪽이 마비가 있는 환자를 편마비라고 해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라나 가다예요. 라. 휠체어의 브레이크 잠근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리도록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부축을 해줘요. 그리고 가. 대상자의 어느 한쪽이 마비니까 어느 한쪽은 건강해요. 마비되지 않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으라고 한다. 다. 그리고 편마비니까 나머지 한쪽은 건강해요. 그래서 불편한 쪽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건강한 쪽은 본인이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54번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쪽은 건강하죠. 자, 그래서 지팡이는 건강한 쪽으로 잡아요. 불편한 쪽으로는 지팡이를 집을 수가 없죠. 지팡이를 가지고 걷는 것을 지팡이 보행이라고 해요. 보행은 따박따박 걸어 다니는 거. 자,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왼쪽이 건강하니까 왼쪽. 그래서 15cm, 15cm 가죠. 가.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옮기려고 해요.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척추 고정판은 들것이에요. 119 대원들이 갖고 다니는 들것. 척추를 고정해서 반듯하게 데리고 가는 판때기. 그래서 척추 고정판. 그런데 척추 고정판 위에 계시던 분이 밑으로 톡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분을 3등분으로 묶어요. 자, 정답은 3번 나다라. 그래서 어깨, 손목과 엉덩이, 무릎을 고정시키면 이분이 척추 고정판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56번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된다. 57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분비물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찌찌예요.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 단백질, 고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찌찌는 단백질, 고기 덩어리다. 코딱지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구도록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찌찌를 처리할 때 공식이 있어요. 깨깨, 더더, 소소, 멸멸, 오. 그래서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끼리,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끼리, 소독된 것은 소독된 것끼리, 멸균된 것은 멸균된 것끼리. 그래서 배설물이 묻은 것은 배설물이 묻은 것끼리, 똥이 묻은 건 똥끼리, 오줌이 묻은 건 오줌끼리, 피가 묻은 건 피가 묻은 것끼리.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세탁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깨끗한 옷과 찌찌가 묻은 것을 같이 빨면 안 되죠. 5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낙상이 생길 만한 환경을 애초에 만들지 않고 그런 환경을 정정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문턱을 제거하면 일반적인 사람도 턱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예방이 되겠죠. 59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에 있는 비상구로 빨리 튄다. 이동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잽싸게 튄다. 60번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이 말은 당뇨병 환자가 먹어도 되는 음식을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말을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혼란하게 해놨어요. 달달한 성분이 적은 것. 그러면 우리가 수박은 달아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먹고 나서 30분이 되면 포도당이란 알갱이로 깨져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성분이 많은 음식, 달달한 성분이 많은 음식은 틀린 거고 그런 성분이 적은 것은 좋은 거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시험지에서는 미역이 정답이지만 다음 시험지에서는 토마토가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미역이죠. 감자는 탄수화물이에요. 이따가 30분이 지나면 포도당이 될 거예요. 수박은 달아요. 자, 식빵도 탄수화물이니까 30분 후에 포도당이 될 거예요. 흰 쌀밥도 30분 후에 포도당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미역이에요. 미역. 61번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재봉선에 계속해서 눌리면 욕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부를 압박하는 것,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은 애시당초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한다. 62번 재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재가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머물지자의 집가자, 등급을 받아서 집에 계시는 환자예요. 재가 대상자, 재가 요양 대상자. 자, 그러면 외출하려고 해요.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오늘따라 기침하고 열이 난다. 그럼 밖에 나가지 말아야겠죠. 자, 63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자, 치매 대상자는 늘 안전이 따라붙어요. 그 이유는 판단을 하는 인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지장애로 인한 사고가 어디에서 빵빵빵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옆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위험한지 이게 위험하지 않은지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치매 환자는. 그래서 2번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서 여기는 위험해요, 여기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좋다. 빨간색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빨간색은 왜 위험 표시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우리 피를 상징해요. 우리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무섭죠. 자, 그래서 빨간색은 피를 상징하고 위험을 상징하죠. 또 다른 좋은 면은 활활 타오르는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또 복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빨간색에 열광을 하는 거죠. 자, 64번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자, 그러면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 여기에서는 치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약물,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 어떤 약이고 장단점이 있어요. 부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수적인 작용, 원하지 않는 효과, 부가적인 거, 플러스가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약들이 내가 원하는 효과만 딱 두드러기를 멈추게 해서 두드러기만 나지 않게 하는 것, 기침을 멈추게 하는 것, 이런 효과만 나타나야 되는데 기침약을 먹었더니 설사를 했어. 그것은 부수적인 작용, 부작용이 나타났다라고 하죠. 자,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그 부작용을 메모해서 병원에 같이 가지고 가서 약을 처방받을 때 제출하면 좋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사실 비아그라도 부작용이 심한 약인 거예요. 왜냐하면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너무나 효과가 어마무시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판매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원하지 않은 작용을 부작용이라고 한다. 자, 65번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자, 정신을 딴 데 팔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딴 데. 자, 그러면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빨래를 같이 개자고 한다. 요리를 하자고 한다. 손뼉치고 노래를 부르자고 한다. 아무튼 정신을 딴 곳에 파는 게 좋다. 그 망상에 계속 집착하게 하면 대상자가 점점 망상에 집착할수록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상할 틈을 주지 않고 치매 환자는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뺑뺑이 돌리는 게 가장 좋아요. 자, 66번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이 치매가 너무너무 심하면요, 음식을 먹는 방법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수저에 떴어요. 그리고 수저를
입으로 가지고 가요. 이게 협응이 돼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이유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본인이 수저질을 할 수 있을 때 엄마가 수저를 잡게 해서 손을 이렇게 애기 손을 잡고 입으로 끌어가는 연습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시키면 그런 아이들이 더 빨리 먹죠. 이 밥을 빨리 이렇게 먹는 것을, 밥 먹는 것을 빨리 습득한 애들이 또 영리해요. 이게 고도의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준다. 자, 그런데 완전한 말기가 되면 이제 씹는 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준다는 것은 완전한 말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입에 물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위관 영양을 꽂게 되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뇌에서 숨 쉬어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이제 호흡근이 마비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준다, 떠먹여 준다 이런 거는 틀린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고 최대한 하도록 옆에서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67번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은 우리의 대상자는 노인이에요. 노인들은 잠들기가 어렵고 중간에 깨었을 때 이어서 자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자, 그러면 의학은 어디에서 왔느냐? 의학은 서양의 학문이에요. 의학은 서양에서 왔고 서양 학문의 정수예요. 모든 학문의 정수를 담은 게 바로 의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습관, 문화가 이 서양의 학문의 정수인 의학에 담겨 있어요. 자, 우리나라 노인들은요, 새벽에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뜬금맞게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데펴서 먹지 않아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할매들은 자다 일어나서 우유를 데펴 먹죠. 자, 우리나라 할매라면 그렇죠. 자다 일어나서 누룽지를 끓여 먹겠죠. 만약에 뭘 먹는다면. 자, 그래서 어쨌든 의학은 서양의 학문이고 우리는 그 학문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정서에 맞지 않고 걔네 정서이지만 정답은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요. 하지만 우리나라 할매들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 자, 68번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옷을 찾고 벗으려고 하면 왜 그러는지 확인한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오늘 또 날 살린 개벼. 이러지 말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그래서 확인한다를 찾는 게 정답이에요.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자 여기 어떤 문장에도 어둡다 저녁 8시가 되면 해가 질 무렵 이렇게 어둡다라는 단서가 없죠. 그럼 어둡다라는 단서가 없으면 이분이 하는 행동은 파괴적인 행동이에요. 파괴적인 행동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일단 받아주도록 한다. 수용한다. 받아주고 수용한다.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70번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해질녘이 되면 어두워지면 이것은 석양증후군이에요. 석양증후군 밖에 나가려고 했을 때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막지 말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온다. 1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보따리를 들고 찾고 문 앞에서 매달려 있어요. 해가 지려고 할 때마다. 그러면 보따리를 들고 한 바퀴 돌고 온다. 이런 게 정답이에요. 71번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작거리려고 한다.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5번 프로그램을 할 때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자석을 배치하도록 한다. 5번이죠. 주로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젊은 날의 직업이 이런 쪽에 근무하셨던 분이거나
요정 같은 데서 일하시거나 또는 마담이었거나 술집 아가씨였거나 하는 분들이 치매에 걸리면 실제로 이렇게 찝적대고 만지는 거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젊은 날에 바람둥이였던 분들, 이분들은 꼭 시설에 오셔서 이렇게 소파에 앉더라도 의자에 앉더라도 할머니들이 많이 있는 곳만 찾아서 거기에 삐짓고 들어가서 앉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 걸린 행동만 봐도 이분이 젊은 날에 어떤 직업이었고 어떤 그 인생을 사셨는지 좀 알 수 있어요. 가장 그 힘든 치매 환자는 전직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이런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노인이 되면 모든 기운이 다 입으로 가는데 치매 환자가 되시면 더 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너 일로 와봐. 숙제했어 안 했어? 응? 숙제했어? 이렇게 이거를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시어머님이 예전에는 교감이 되기가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려웠죠. 지금은 교감 교장이 되기가 옛날보다 낫지만 옛날에는 정말 거의 없었던 시절이야. 그런 시절에 초등학교 교감이 됐다는 거는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자가. 자, 그랬을 때 이분이 얼마나 직업에 열정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걸렸는데 그 학교 선생님 행동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최악의 시어머니 중에 학교 선생님이 최악의 시어머니, 그 다음에 은행 직원이었던 분이 최악의 시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시집살이를 짱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선생님 하던 버릇을 그대로 하시는 거야.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너 일로 와봐. 너 좀 혼나야겠어. 막 이러는 거야. 잠도 안 자고 이걸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설을 몇 군데를 옮겨 다니셨어요. 왜 그러냐면 시설에서 도저히 이분을 감당할 수가 없고 다른 같은 방의 분들이 이분 계속 너 일로 와봐. 숙제했어 안 했어? 이 말이 환청이 돼서 들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비싼 곳으로 옮기셨어요. 옮기셨는데 지금까지 건강히 잘 계셔요. 정말 힘들어 하시죠. 자, 7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한 요양보호사. 4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거. 그래서 옛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했을 때 할아버지가 바람핀 얘기해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 아유 인생에서 좋았던 시절이 언제세요? 그 시절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유도하는 거. 73번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아이 메시지 나의 메시지를 예쁘고 예의 바르게 잘 전달한 사람. 요양보호사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했으니 좀 드셔보세요. 대상자 떡을 조금 먹더니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네. 그러면 그 다음 요양보호사 어떤 말을 하는 게 대상자에게 가장 좋을까요?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에요.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 아유 안 먹으려면 말아요. 참말로 이러지 마시고 예의 바르고 예쁘게 상대를 기분 좋게 말한 요양보호사를 찾아라. 자, 그래서 5번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 매일매일 술 먹고 들어오던 남편이 어느 날 술 안 먹고 말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써먹는 거예요. 음주량이 적어 당신이 너무 건강해질까봐 걱정이 돼요. 74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휠체어로 이동하며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요양보호사 많이 심심하셨군요. 자, 아이 메시지 아주 좋죠. 그리고 공감하는 말을 했죠. 어르신은 집중을 잘하시니 서예 교실에 참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했어요. 자, 교실 배운다, 서예 배우라고 추천했어요. 배우는 것은 자기개발, 배운다, 자기개발, 자아실현. 자, 그래서 4번 자기개발을 하라고 권했어요. 아이 심심해. 여봐가 가고 나면 말이요. 당신이 가고 나면 얼마나 내가 심심한지 몰라. 어머 그러세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배운 그림 그리는 거 하고 계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도 자기계발이다. 책 읽으세요. 자기계발이다. 자, 배우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양보사 끝나면 조무사 배우고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자격증을 막 이렇게 많이 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75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촉각을 이용해서 만져보게 해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오른쪽, 왼쪽 또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면 또 알아들어요. 이런 환자는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으면 청각과 다른 감각, 촉각, 후각에 집중해요. 귀가 들리지 않으면 시각에 집중해요. 자, 그래서 이런 대상자는 시각장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대상자. 그래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손 옆에 있어요. 왼쪽 손 옆에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잘 알아듣죠. 시각장애 대상자. 76번 치매 대상자와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는 것도 신체적인 언어예요. 신체적 언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신체적 언어 같은 말이에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77번 대상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부작용이란 부수적인 효과, 원하지 않는 부수적인 효과를 부작용이라고 해요. 우리는 작용만 원했는데 설사를 멈추게 하는 작용만 원했는데 두드러기가 났다. 원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났다. 부작용. 2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자, 그러면 자몽 주스와 함께 먹으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해요. 자, 그런데 의학은 서양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자, 서양은 자몽이 널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몽이 귀한 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할매들은 귤은 먹어도 자몽이 뭔지도 모르고 자몽은 먹지 않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오렌지는 좋아하지만 망고 이런 거는 먹는데 자몽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입맛에는 별로 맞지 않아요. 자, 고혈압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고혈압 약과 자몽 주스를 함께 먹는 것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흡수율을 떨어뜨린다. 자, 서양인의 과일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할매들은 안 먹는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다. 어느 자식이 외국 과일 자몽까지 어머니한테 사다 바치겠어요. 그런 자식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하고 많은 과일 중에 뭔 자몽을 사다 주겠어요. 다만 자몽 주스를 혹시나 먹으면 그냥 자몽 주스만 먹어야지 고혈압 약하고 먹으면 안 된다. 고혈압 약의 흡수율을 떨어뜨린다. 이것을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이죠. 78번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자, 여기서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부종, 띵띵 붓고 피가 빠져나가는, 탈출한다, 피혈,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5번 출혈 부위에 깨끗한 꺼즈, 멸균 꺼즈를 대고 지혈한다가 정답이에요. 자, 피가 빠져나가서 빨리 죽어요. 염증 때문에 빨리 죽진 않아요. 염증은 시간이 있고 출혈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최대한 출혈을 막는 게 우선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 79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심장과 폐포를 다시 살게 하는 기술이에요. 순서 의식이 없다죠. 의식이 없어요. 3번 반응을 확인한다.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한다. 가슴을 누르도록 한다. 가슴 압박.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기도 유지해주고 한 손은 턱을, 한 손은 이마를 대고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일렉스, 확장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코를 막고 입으로 후 하고 분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반응을 확인, 도움을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이에요. 가슴은 30번, 인공호흡은 후후 2번.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 사용 시 전기가 지나가는 패드를 붙이죠.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은 오른쪽 쇄골 밑에, 한 장은 왼쪽 젖꼭지 밑에 심천 부위에 붙인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림이에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